예, 안녕하세요. 유아 토키도키 소라의 무상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말하는 동영상을 또 하게 됐네요. 지금 옆에 저희 이제 고양이 누구냐? 지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원래는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일상적인 영상만 계속 올렸었는데요. 개호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뭐 다른 이제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보다는 적긴 한데 꾸준히 그래도 조회수도 올라가는 편이고, 또 개호일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으로 DM이나 이제 메일로 문의 같은 거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개호일을 하기 위한 팁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그래도 저도 이제 좀 이 일을 한 10년 전에 하면서 짬이 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언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요, 일본에 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개호일도 이제 같이 10년 정도 됐고, 지금 일본인 아내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은 한 8년 차 정도 됐고, 9년이구나. 9년 정도 됐고요. 이제 아이들 2명이랑 이제 방금 나온 고양이들 지지루나랑 아이들 유하 소라랑, 그리고 이제 또 5월에 셋째가 태어나서 이제 새 아이 아빠가 되게 되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개호일을 하게 되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솔직히 개호일을 왜 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이제 개호일에 이제 요양보호사일이죠. 이제 진짜로 뜻이 있거나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하셨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다면 진짜 엄청나게 저도 존경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들이 많이 말하시는 이제 도피성으로 왔죠. 사실상 그때 이제 집안 사정이 별로 안 좋기도 했고, 마침 그때 지금 와이프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기기도 했고, 제가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거나 무슨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 이제 이런 개호일에 관한 워킹 홀리데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 개호 경험을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한 개호일은 10년 정도 했고요. 한 2년 전부터 이제 부업으로 유케어나 카이테크 같은 부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개호일을 하면서 자격은 쇼니샤 켄슈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부관리자까지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잠깐이지만 부관리자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유키어나 이제 그런 카이테크 같은 개호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꽤 저도 많이 사용하고 평가도 꽤 좋게 받는 편이라서 이거 자료화면으로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유케어라는 어플에서는 회사 본사분이랑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개호일에 관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실 일본어를 잘하시고 일본에서 일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신 분들은 이미 제 영상 같은 것도 안 보고 벌써 잘 와서 살고 계실 거예요. 취업도 하시고. 근데 저는 지금도 간간히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오기도 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거든요. 대화는 그냥 떠듬떠듬 하는데 읽고 쓰는 거는 사실 잘 못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개호일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개호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그거에 대한 말을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자기가
개호 일을 하고 싶은 것보다도 크게 보자면은 왜 일본에까지 와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때문에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은 개호일보다 훨씬 잘 버는 일들이 있고 뭐 자기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 개호라는 건 선택지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 일을 하면서까지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에 대한 뭔가 동경이라든지 사실 일본에 좋아하는 문화들이 있어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사실상 이렇게 크게 그 해외 생활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뭐 항상 제 이런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고 뭐 일본 게임이나 애니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런 거를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서 질리지가 않거든요. 너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엄청나게 큰 개호 막 내가 막 진짜 이 일에 막 전념을 해서 개호의 마스터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미 제 이런 조언도 필요 없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까지 그 일본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이 일이 힘들다는데 괜찮을까요? 뭐 더럽다는데 괜찮을까요? 뭐 제가 약간 이런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이런 게 너무 많이 오고 저가 좀 놀란 거는 젊은 친구들이 저도 그 이제 30대 중반이거든요. 빠른 90년생이니까 한국에서 뭐 한 37 정도 되나요? 제가 나이를 만 35살인데 근데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생각보다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막 힘든 일 아니냐 더러운 일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군인분들한테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제가 총 쏘는 게 무서운데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업사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람 대하는 게 힘든데 영업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답변을 안 하려고 해요. 그 뭐 보면은 막 이제 저도 뭐 채널이 작다 보니까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냥 좀 편한 길을 가려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사실 그런 분들은 개호일도 그냥 일본에서 생활은 하고 싶은데 다른 거 취업하기 힘드니까 개호일 그냥 이거 있으면은 뭐 그냥 생활은 가능한 것 같으니까 해볼까 이런 솔직히 마인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마인드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기저귀 같은 거는 당연히 매일 가야죠. 개호복지사인데 요양보호를 하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거를 그런 악취가 힘드니까 그럼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저는 피를 무서워하는데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제 영상을 보시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질문에는 이제부터 대답을 안 할 거고 그냥 제가 뭐 삭제를 하더라도 그러려니 생각을 하시고 좀 너무 그러니까 간단하게 돈을 벌여 너무 쉽게 돈을 버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좋은 점만 있으면서 돈을 벌겠어요? 돈을 벌 때 싫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저는 너무 진짜 겁이 너무 많아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일단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해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자꾸 이런 거 찾아보시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구글에서 찾아보는 게 나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도. 저는 그냥 일개 사원이고 그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런 거 어떨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던 저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취업이나 이런 게 지금 검색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구글에 일본 개요 이렇게만 쳐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 정도도 안 알아보시고 그냥 막 메일이나 DM으로 이거 어떨까요? 이거 힘든데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의지가 나약하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제대로 마음가짐을 하셔서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 어떤 직업이든 당연한 거지만은 인사랑요. 그리고 좀 잘 웃고 적극적인 자세죠.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 저도 지금 뭐 한 이 일을 10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막 부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인사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 정사원이든 그런 알바분이든 그런 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진짜 특히 정사원분들은 그런 이제 직원분들이나 그런 이용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가족분들이나 혹은 이제 그 일을 이제 견학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진짜 단순한 건데 인사를 좀 밝게 뭐 이렇게 뭐 출근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를 잘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자세죠. 너무 간단한 건데도 너무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니치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무시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하는 태도도 안 좋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청결에 관한 문제죠. 좀 보면 저도 뭐 전에까지 이제 머리가 길고 이랬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나갈 때는 잘 씻고 잘 그런 거를 관리를 하고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뭐든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태도죠. 그냥 뭐 이렇게 처음 왔다고 모른다고 멀뚱멀뚱 이렇게 그냥 서 있지 말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OJT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옆에서 이제 직원분이 뭐 거의 1대1 마크에서 일을 알려주시거나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직원분이 얘기할 때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는 분들보다는 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이용자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좀 적는 거 이것도 아마 다른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개호일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된다고 해야 되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어떤 업무든 일이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 번에 다 기억하는 분은 천재가 아닌 이상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신입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잘 보는 게 잘 이렇게 어디다가 적는지 그런 걸 꼭 봐요. 그리고 그걸 왜 보냐면은 그렇게 적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고 이제 움직이거나 일을 하거나 이러시는데 안 적는 분들은 안 적고 그냥 까먹으시더라고요.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가르쳐줘 봤자 다시 틀린 거 또 틀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인사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잘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적극적인 자세랑 그리고 좀 이제 청결하게 깔끔하게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왜 그게 또 중요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제 이용자분들을 대하는, 저희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 이제 노인시설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랑 같이 보내시는데 막 냄새 나고 막 머리하고 이러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아무리 사람 역시 첫인상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좀 더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 상태일 때가 좀 그런 분들한테, 이용자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결함,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생각보다 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용자분들을 얘기를 너무 가족처럼 친밀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제가 이 일을 처음 할 때는 그냥 뭐든지 다 해드렸어요. 그냥 도와달라면 다 도와드리고, 그게 또 맞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나중에 주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게 진짜 안 좋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어서시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거나 이러면은 그분들도 좋아하시죠, 당연히. 그리고 저도 도와드렸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제 다리를 안 움직이게 되니까 퇴화가 되잖아요, 움직이는 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점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개호 이제 일에서는 ADL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다 도와줘 버리니까. 이거를 개호 이제 일을 하면서 초임자 연수 때도 사실 그런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상냥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든지 그냥 얘기하는 걸 다 도와줘 버리거나 다 들어줘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개호일에 관해서, 개호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다 더 들어주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왜냐면은 이용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도 해줘 버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너무 이제 해달라는 거를 다 들어드리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 보면은 친절한 거는 좋은데 너무 무슨 막 이용자분들의 애기 돼야 되시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무슨 상 막 겨우 아리가또제만 너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또 잘 안 되는 점 중에 하나인데, 다 이용자 한 분 한 분을, 개개인을 특성을 보고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친절하게 하는 게, 전부 그냥 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를 오히려 이 사람이 날 지금 바보 취급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을 보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치매나 이런 게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말만 걸기만 해도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가서 겨우 뭐本当に 아리가또 제임스 뭐 이런 거를 겨우 뭐楽しみです 뭐 이렇게 오늘도 막 정말 즐거울 것 같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거리를 두거나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시설마다 그 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행동은 일단 본인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를 확실히 자각을 하시고 딱 맡은 역할만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 필요도 없고요. 너무 불친절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대신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특성이나 행동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 이분이 뭐 그 이용자분이 이렇게 하면 화를 내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지, 다 똑같이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무조건 친절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이용자분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개호 일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고